안녕하세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오늘 13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러 왔습니다. 13번째 편지는요, 가난을 극복하거나, 제가 제대로 읽어드렸나요? 가난에 굴복하거나, 가난을 극복하거나 라는 주제인데요. 이 가난이란 건 양날의 검과 같아서 사람에게 큰 동력이 될 수도 있고, 의기소침하게 만들 수도 있어. 이 편지는 아주 오래전부터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담은 것이다. 혹시나 내게 무슨 일이 생겨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게 된다면 그 전에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몇 가지 있다. 가난에 대한 인식도 바로 그 중 하나다. 멍신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어른들의 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 편지는 그 이후에 쓴 것이다. 오늘은 가난에 대해, 돈에 대해 이야기를 하네요. 한번 편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멍신에게 아빠가 오늘 할 이야기는 어쩌면 네가 별로 좋아할 만한 주제는 아닐 수도 있어. 아마 지금 네 생활과 밀접한 주제도 아닐 거야. 바로 가난에 관한 거란다. 지난번에 아빠가 물었지. 우린 항상 돈 걱정 없이 살고 있으니 굳이 돈을 벌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말이야. 그때 너는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어. 그도 그럴 것이 네 주변의 친구들도 돈 걱정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을 거야. 그런데 아빠는 이 점이 늘 걱정이란다. 너도 알다시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너처럼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건 아니야. 아직 세상에는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네가 이해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 인생을 스스로 꾸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네 언니 멍화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선생님들이 졸업식에서 하셨던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 갑자기 졸업생들에게 사방을 둘러보라고 하시더구나. 졸업생들과 학부모 모두 영문을 모른 채 이리저리 주변을 둘러보고 있을 때 선생님이 다시 말씀하셨어.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조금 더 멀리 보면 우리처럼 풍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아빠는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건지 잘 알아. 태어나서 처음 기억하는 개념이 가난일 정도니까. 네 어린 시절과는 완전히 반대였단다. 아마 너는 이 개념이 어떤 것인지 평생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너와 나는 불평등한 셈이지. 제퍼슨 기념관에 가거나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읽고 나면 늘 머릿속에 맴도는 구절이 있단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평등이라는 것은 아름답고 숭고한 이상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불평등한 존재가 된단다. 네 언니 멍화가 태어났을 무렵에는 우리도 잠시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지만 그에 비해 너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이나 다름없어. 너희는 둘 다 가난이 무엇인지 한 번도 경험해 볼 일이 없었어. 이것은 너희 일생에서 가장 큰 결핍이란다. 가난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자신이 가난해지는 것을 피할 수 있고 더불어 다른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단다. 그것이 평등을 실현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말이야. 아빠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물질적인 결핍으로 고생했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했지만 1960년대에 태어난 중국인들에겐 그런 자유가 없었단다. 아빠가 어렸을 때 중국에는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 10년 동안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었어. 우리 부모님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맡겨졌단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중국의 대도시 중 하나인 난징에 살고 있었는데 두 분 다 일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식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하셔야 했지. 그래서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고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였단다. 그때는 그 흔한 달걀도 고기도
굉장한 사치품이었어. 비단 우리 집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당시 중국의 거의 모든 집이 가난했단다. 난징은 중국에서도 규모가 꽤 큰 도시고 생활 수준이 높은 편이었는데도 이 정도였으니 소도시나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웠을 거야. 아직도 4살 무렵의 일이 기억나. 1971년 겨울이었단다. 부모님이 나를 보러 오셨고 조용히던 집안은 갑자기 북적이기 시작했어. 어린 나이에 2년 넘게 떨어져 살았으니 말이 부모지. 두 분의 얼굴조차 낯설었어. 그때까지 나에게 가족이란 할아버지, 할머니 뿐이었단다. 며칠이 지나서야 부모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 그때 부모님은 나를 베이징으로 다시 데려가려고 오셨던 거야. 베이징은 내가 원래 태어난 곳이자 부모님의 직장이 있던 곳이지. 일주일 후 나는 부모님과 함께 기차를 타고 베이징으로 갔어. 부모님 말에 따르면 그날 할아버지가 기차역까지 배웅해 주셨는데 내가 대성통곡을 했다는구나. 난징에서 베이징까지는 1100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꼬박 하루 동안 기차를 타야 했어.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는 깜깜한 밤이었고 아버지의 동료들이 기차역에서 우리를 마중 나와 있었지. 베이징에서 우리 집은 3평 남짓했어. 세 식구가 살기에 아주 비좁은 곳이었단다. 샤워 시설은 물론 개별 급수 시설조차 화장실조차 없었어. 그런데 사실 난징에 살 때 비하면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니었어. 그래서 힘든 줄도 모르고 마냥 좋아했었지. 하지만 베이징에서의 좋은 시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단다. 얼마 후 우리 가족은 스촨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 그곳은 베이징에서 1800km나 떨어진 곳이었어. 미국으로 치면 콜로라도 같은 곳이지. 허허 벌판에 덩그러니 학교 하나가 세워져 있고 근처에는 제대로 된 상점은 물론 가장 가까운 백화점, 이름만 백화점이지 편의점보다 작은 규모의 가게였단다. 이런 백화점도 3km나 떨어져 있었지.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거야. 당시 부모님의 한 달 월급을 합쳐도 100위안 남짓밖에 되지 않았어. 지금 미국 환율로 따지자면 70달러 정도 되겠구나. 음악회 티켓 한 장 값도 되지 않았던 돈이지. 우리 세 식구는 그 돈을 쪼개고 쪼개서 한 달을 살아야 했단다. 게다가 그중 일부는 난징에 계신 할아버지 댁에 보내드려야 했어. 얼마 후 네 삼촌이 태어나면서 돈은 더욱 부족해졌지. 부모님이 10년 동안 모은 저축마저 바닥이 나서 월말이 되면 아름아름 돈을 빌려 겨우 생계를 유지했단다. 아빠는 원래 음식을 조금 가리는 편이었는데 그때는 하도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떤 음식이든 보기만 해도 군침을 줄줄 흘렸단다. 아마 네가 당시 내 모습을 봤다면 교양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그러니 혹시나 가난한 아이가 물질적인 것에 욕심을 부리는 모습을 봐도 너무 비난하지 않기를 바란다. 물질적으로 궁핍한 시대에는 좋은 음식은커녕 배불리 먹는 것조차 큰 사치였어. 아빠는 10살이 넘도록 해산물이 무엇인지도 몰랐어. 1년 내내 먹은 사탕과 과자를 모두 합쳐도 1kg도 채 되지 않았을 거야 아마. 부모님이 일하시는 학교 주변은 전부 농촌이었는데 그곳 아이들은 제대로 된 옷조차 입지 못했어. 겨울에도 얇은 무명옷만 걸치고 사계절 내내 맨발로 다녔단다. 낡은 집신 한 켤레도 그들에게는 사치였어. 그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에 다니지 못했어. 밥을 굶지 않으려면 집에서 농사일을 거들고 또 가축을 돌봐야 했거든. 제대로 먹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었으니 병이 나도 병원에 갈 돈이 없었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상을 치러야 했지. 아빠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 모습은 이런 모습이란다.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의 일을 잊을 수가 없어. 가난은 사람들을 의기소침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더욱 분발하게 만들기도 해. 아빠는 가난에 벗어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단다.
가난이 동력이었던 셈이지. 가난한 것도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었어. 그건 바로 공부 외에는 신경 쓸 것이 없었다는 거야. 요즘 아이들처럼 관심 가질 일이나 물건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 덕분에 학업 문제는 늘 순조로운 편이었단다. 어른이 되고 가난에서 벗어나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을 때도 절대 긴장을 늦추지 않을 수 없었어. 다시 가난한 생활로 돌아가게 될까봐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남들처럼 과감한 투자 같은 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단다. 아빠뿐만 아니라 아빠와 동시대를 살아온 친구들은 대부분 그랬어. 가난을 동력 삼아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 우리는 그동안 많은 성과를 이루었고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단다. 비록 개개인이 걸어간 길은 다르고 또 속도의 차이도 있지만 모두들 자신의 노력으로 경제적 상황을 바꾸어 놓은 거야. 중국에서는 자신의 노력으로 경제적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해. 대단한 사치를 누릴 필요는 없더라도 최소한 사람들에게 당당할 수 있으니 말이야. 스촨에서 만났던 아이들은 나처럼 학교에 다니지는 못했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노력하고 있어. 지금 스촨은 천부지국이라고 불러 천국과 같은 곳이라는 말이지. 중국이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나서부터 그곳 사람들도 자신의 두 손으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고 있단다. 애덤 스미스의 말처럼 그들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그 가난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란다. 가난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사람에게 큰 동력이 될 수 있고 의기소침하게 만들 수 있어. 두 번째 상황에 대해서는 네가 좀 더 크게 되면 다시 이야기하자꾸나.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에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그들은 너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야. 우리는 마땅히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해. 가난은 절대 그들의 잘못이 아니란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왜 조금 더 노력하지 않았냐고 비난해선 안 돼.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도움을 주면 그들도 분명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삶이 풍족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아빠가. 가난하다면 이 가난을 동력으로 삼고 또 내가 나눌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시선과 또 나눌 수 있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참 쉽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남을 돕는다는 마음에 또 누군가는 동정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사실 살아보다 보면 만나지더라고요.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 그리고 또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